러시아가 점점 돌아오지 못하는 강 너머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비록 러시아가 전쟁 중이기는 하지만 한국은 그 전까지 러시아와 사이가 매우 좋은 나라였습니다. 미국과 동맹이면서도 러시아와 이 정도의 우호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이득을 챙겨가기 좋다는 의미였고, 이런 특권을 가진 나라는 거의 한국이 유일했죠. 그래서 전쟁이 발발한 뒤로도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는 데에는 동참하지 않았고, 러시아 역시 한동안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고 폐색이 짙어지자 러시아는 점점 중국이나 북한 같은 전형적인 레드팀 국가로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를 깨뜨리고 북한과 군사적 협력을 하기 시작했고, 개전 초부터 물밑에서 진행되던 중국과의 협력도 더는 숨기지 않고 노골화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이제 한국을 포함한 서방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도 이를 모를 리 없죠. 러시아는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기라도 하는 듯이 그간 한국과의 연결점으로 남겨놨던 마지막 잎새를 스스로 꺾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에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서방의 제3자 국가들이 취한 조치는 바로 대러시아 경제-금융 제재였습니다. 러시아로 가는 돈도 나오는 돈도 하루아침에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틀어잠궈버렸죠. 덕분에 현재까지도 러시아는 몇 없는 우방국을 제외하면 온 지구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재 초기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파멸 직전의 상황까지 몰렸고 전쟁을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것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었지만 러시아는 현재 제사를 파먹으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거의 전 세계가 동참한 경제 제재는 러시아가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물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범위에는 일부 생활 필수품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가지 품목이 바로 자동차였는데요. 러시아는 그만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생산과 유통을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였고,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주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수출과 현지 생산을 한나란시에 뚝 끊어버렸죠. 막다른 길에 내몰린 러시아가 찾아낸 출구 전략은 중고차 수입이었습니다. 대러 경제 제재는 대당 5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고차를 수입한다면 그 조건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괜찮은 품질의 자동차를 구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상당한 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중고차 업계 등에 따르면 대러시아 중고차 수출 규모는 지난해 19,626대로 2021년 2,358대에서 무려 732.3%나 늘었습니다. 수출 금액은 같은 기간 572억 원에서 7,228억 원으로 13배 뛰었죠.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전쟁이 본격화한 지난해 2분기부터 서방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대체 수요가 우리나라 중고차 업계로 몰렸다며 러시아로 수출되는 중고차의 대당 수출 단가 역시 빠르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해 러시아 수출 중고차의 단가는 대당 29,200달러, 한화로 약 3,681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전체 수출 중고차 단가의 4배가 넘죠. 상대적으로 고가의 중고차가 러시아로 향하는 건 그만큼 국산 중고차가 현지에서 신차 수요를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 중고차 수출업자는 러시아 현지인들이 국내 주요 중고차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해 연식이 낮아 신차에 가까운 중고차를 사들이는 건 이제 흔한 일이 됐다며, 러시아로 수출되는 고가 중고차가 급증한 덕분에 수출 금액 역시 역대 최고치라고 전했습니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수출 대수 50만 대, 수출 금액은 5조 2,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는 불과 반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갔던 시점은 올해 3월경으로 9월이 된 현재 국제정세는 그 당시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변한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그 짧은 사이에 중국과 북한을 둘 다 만나고 왔을 정도니 말 다 했죠. 지난 9월 20일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지난 8월 동안 러시아에서 판매한 자동차는 단 6대입니다. 재작년에는 37만 대를 팔았고, 이미 전쟁 중이던 작년에도 12만 대를 팔았는데도, 올해는 해가 반이 넘게 지나갔는데도 1만 대를 겨우 넘기는 판매고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한 달 동안 판매한 수량과 비슷한 지경입니다. 실제로 현대차 러시아 법인은 지난해 2,301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순손실 2,27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차가 주춤하는 사이 빈자리를 파고든 것은 중국 완성차 업계였습니다. 러시아가 중국과 접촉해 모종의 합의를 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공장을 매각하고 철수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결단을 내리기도 전에 러시아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지난 9월 25일 러시아 현지 언론은 러시아 부총리 겸 산업통상부 장관이 직접 현대자동차의 러시아 공장을 러시아 기업에게 넘기겠다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매체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카자흐스탄 이노프롬 산업전시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대차 공장 인수와 관련해 이미 모든 결정을 내렸다며 적어도 회사 측이 직접 밝힌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 기업은 러시아 국내 기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죠.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이달 중 현지 자동차 업체 아브타토프가 제안한 현대차 공장 생산 현지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아브타토프는 지난 7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현대차 공장에서 가스 엔진을 생산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까지 현대차는 러시아 시장 판매량 1위를 기록할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통계로도 알 수 있듯이 판매고도 매우 높았죠.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의 생산 능력은 연간 22만 대로 소형 세단 솔라리스,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크레타 등을 양산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전 이후 공장 가동은 중단됐고 현대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겨 경영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젠 이마저 허망하게 러시아 정부에 갈취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국에서 철수하는 외국 기업 자산을 강제로 국유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러시아 생활용품 업체인 아르네스트는 최근 네덜란드 맥주 회사 하이네켄의 러시아 사업 부문을 단돈 이류로 한화 약 1,424원에 인수했습니다. 형식상의 인수일 뿐 일방적으로 빼앗은 셈이죠.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뒤늦게 한국을 상대로까지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된 것을 보복이라고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깬 것은 아니지만 탄약 비축분을 수출한다든지 러시아 주변국들에게 고성능 무기를 판매한다든지 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단지 러시아가 서방과의 연결을 내팽개치고 진짜배기 레드팀 국가가 되는 것으로 국가적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오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는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되는 것으로 키를 돌렸고 러시아가 공장을 내버려 두더라도 한국은 어차피 그런 나라에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현대차 공장을 러시아와의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일종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할 때마다 그러면 러시아에 있는 현대차 공장은 어떻게 되느냐고 걱정하는 반응이 가장 먼저 나오곤 했죠.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러시아는 그냥 보란듯이 현대차 공장을 홀랑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러시아 자동차 시장이 한국에게 돌아오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다면 러시아의 이런 조치에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대규모의 투자가 들어간 해외 거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타격은 없는 걸까요? 사실 조금 아깝기는 해도 한국이 이번 일로 받는 타격은 그다지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미 현대는 공장 가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현지 시설은 가동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으며 현대가 러시아 현지에서 하던 일도 생산이나 판촉보다는 유지보수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게 지난 한 달 동안 판매된 수량이 6대밖에 안 되니까요. 그렇잖아도 철수를 논의하던 차의 강제 합병 소식이 들려왔으니 현지 시설은 이미 대부분의 사업을 정리한 상태였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시설 투자 비용이 아깝기는 하지만 어차피 당분간 러시아에 돌아올 일은 없어 보이니 결국에는 매몰될 비용이었습니다. 게다가 현대는 이미 출구 전략을 가까운 곳에 찾아둔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현대 공장을 갈취하겠다는 보도가 국내에서 나온 9월 26일 당일 또 다른 보도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인도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도 자동차 딜러 협회가 자동차 딜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딜러 만족도 조사에서 현대 자동차는 완성차 일반 브랜드 부문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조사에서 1000점 만점에 총 852점을 받았습니다. 2위를 기록한 일본과 인도 합작사인 마루티 스즈키 791점뿐 아니라 완성차 일반 브랜드 부문 업계 평균인 769점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죠. 인도 현지 브랜드인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는 774점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판로가 사실상 막힌 뒤로 현대는 14억 인구 대국 인도로 눈을 돌려 투자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인도는 중국과의 사이도 최악이라서 러시아에서처럼 그리 쉽게 중국 업체의 침투를 허락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안정성을 바탕으로 현대는
2030년까지 인도에서 점유율 20%를 확보하고 연간 8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점수로만 봐도 알 수 있듯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목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기는 했지만 한국으로서는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가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한국이 그동안 얻었던 이득이 결코 작지 않았고 북극 항로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러시아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할 기회도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비전도 결국 러시아가 서방 세계의 등을 돌리면서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한국은 선견지명으로 일찌감치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성공했지만 이처럼 국가 간의 협력 관계도 언제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해서 파트너를 현명하게 고르고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선구안을 유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